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임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왕,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명령 한마디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마음 하나는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산군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왕이었지만 그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재물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왕 곁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신하도 있고 궁인도 있고 왕의 눈치를 살피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드물지요. 연산군은 점점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 속마음을 모른다. 모두가 왕만 볼 뿐 내 마음은 보지 않는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의 틈으로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았고 가볍게 웃지 않았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꺼낼 줄 알았습니다. 왕이 외로울 때는 따뜻하게 다가왔고 왕이 분노할 때는 조용히 마음을 받쳐주었습니다. 연산군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가장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장록수는 무엇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까요? 단순한 미모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왕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누구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수많은 궁인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채우지 못한 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늘 의심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왕은 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적고 모두가 충성을 외치지만 마음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연산군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고 누구도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허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허기를 장녹수가 보았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더 화려한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외로움을 눈치채는 사람,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장녹수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그저 아름답게 웃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때를 알았습니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언제 한마디를 던져야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녀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섣불리 달래지 않았습니다. 왕이 허전해 보일 때는 과한 말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꺼냈고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교묘하게 피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처음에는 사람의 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장녹수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외로움을 이해한 척했습니다. 왕의 분노를 공감하는 척했습니다. 왕의 상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안다. 이 사람만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이라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산군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찾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잠깐 기분을 달래고 잠깐 마음을 기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존은 대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왕은 중요한 순간마다 장녹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반응이 궁금했고 어떤 결정을 앞두면 그녀의 말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대신들의 충언보다 그녀의 한마디가 더 크게 들렸고 나라의 체면보다 그녀의 표정 하나가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왕이란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사가 우선이어야 하고 궁궐의 질서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사람에게 기울기 시작하면 판단은 흐려지게 됩니다. 연산군은 점점 장녹수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왕도 마음이 풀렸고 그녀가 섭섭해하면 왕은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왕의 눈에도 그 사람이 밉게 보였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면 왕은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영향력입니다. 이미 지배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의 마음이 장녹수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들의 말은 왕에게 점점 닿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간언하던 신하들도 점차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왕의 귀가 닫히면 나라의 눈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궁궐 안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사로운 감정이 공적인 자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연산군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기울고 있구나. 내가 너무 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 외로웠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은 탁한 물인 줄 알면서도 손을 뻗게 되는 법입니다.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달콤했습니다. 불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왕의 중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던 균형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 작은 흔들림은 금세 큰 균열이 됩니다. 왕의 총애를 얻은 사람은 단순한 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익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질투와 모함이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장녹수가 서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왕이 아끼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기분을 움직이고 왕의 시선을 돌리고 왕의 판단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왕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왕의 판단이 한 사람의 말과 표정에 흔들린다면 그 결과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왕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이고 그 결과 한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 남의 상처를 알아주는 척하는 태도 하나로도 사람은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장녹수의 진짜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알고 왕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고 왕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힘. 그것이 왕을 흔든 것이고 궁궐을 흔든 것이며 훗날 조선까지 뒤흔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옛날 궁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약한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왕도 그걸 놓쳤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서 위로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결국 왕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달콤한 말은 많았지만 그 끝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점점 더 멀어졌고
궁궐은 점점 더 흔들렸으며 비극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장녹수는 어떻게 단순한 총애를 넘어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총애를 자신의 힘으로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누구를 무너뜨리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녹수가 어떻게 권력을 손에 쥐고 궁궐 안팎의 질서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은 여인에서 조선을 흔든 여인으로 그 무서운 변화의 시작을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진리의 달빛 방송에서 다음 이야기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